네, 전해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1년 5개월 만에 1,400원을 뚫자 정부가 외환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게 강달러, 글로벌 강달러 현상인데요. 거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이제 그 이란이 이스라엘 직접 공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 정세가 되게 불안해지니까 안전자산을 찾는 이런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달러를 너도 나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초만 해더라도 이제 올해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뭐 곧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강했는데 그러니까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데 금리까지 내리면은 경제가 과열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강해지면서 이제 또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강달러 현상, 최근에 일어난 현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온 현상인데 유독 문제는 우리나라 돈, 원화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상대적으로 보면 요새 이제 약세 추세가 이제 모든 나라 통화가 다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 약세가 더 강하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그 위기에 상당히 좀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저기 조윤재 한국은행 금통위원께서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달러의 강세에 비해서 이제 원화가 더 절하된 거는 이 중동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외국 자본이 본격적인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1분기만 해도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로 지금 한국 주식을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1분기에 산 게 한 15조 8천억 원 정도 샀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달 들어가지고 지금 바뀌고 있는데 좀 외국인들이 좀 팔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1분기에 왜 외국인들이 샀을까 보면 이제 반도체 그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많이 샀기 때문에 당장 뭐 외국인들이 막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원화 약세 추세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더 가질까? 이건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금리 인하 지연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렇게 되면은 뭐 환율 더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 강달러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또 거기다 또 기름을 하나 더 부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얘기했는데 2% 이제 물가까지 갈 이 목표를 달성해지는지 아무래도 금리를 내릴 텐데 그때까지 갈지 이제 확신을 가지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달러 현상,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 약세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뭐 아까 뭐 리포트에 잠깐 언급이 됐으면 1,450원 이상 또 이렇게도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이 1,400원 넘어간 게 이제 우리 그 경제에서 세 차례 있었는데요. 기존에 첫 번째가 이제 IMF 때, IMF 때 그때 거의 2,000원 가까이 갔었죠. 그러니까요. 또 한 번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 거의 1,600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는 이제 2022년 미국 금리를 급격하게 오를 때 이때 이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400원을 넘었는데 그때가 1,420원 정도 그때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400원 넘을 수는 있지만 그 2022년 정도 생각해 보면 아주 크게 뭐 위기상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이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가요? 미국은 이제 일단 그 목표가 2030년까지 첨단 반도체 한 2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 원래 반도체는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만드는 경쟁력이 예. 없어지니까 우리나라, 일본, 뭐 대만 이런 데서 생산을 하게 됐는데 네네. 다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 전체 20%는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뭐 기업들이 공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막대한 이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들한테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라 이러고 예.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도 부응을 해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 확대를 하겠다 해서 보조금을 받게 된 거고 가장 많이 받은 건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 인텔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만의 TSMC가 그다음으로 받고 삼성이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많이 받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줘서 이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국 텍사스주에서 반도체 공장 총 4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6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우리한테는 뭐 어떤 이익으로 좀 올 수는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어떤 공장을 만드냐 하면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만드는 D램 네네.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파운드리라고 해서 위탁 생산을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설계를 하죠. 엔비디아 같은 데 설계를 예. 하면 그거를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들을 지금 미국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이 파운드리 쪽 보면 압도적 1위가 이제 TSMC, 대만의 TSMC. 그러니까 삼성은 상당히 점유율이 낮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미국이 보조금 줄 때 같이 들어가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삼성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정부 반도체 지원 혜택 어떻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일단 뭐 우리 정부도 투자를 하면은 세액공제 뭐 이런 걸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이 지금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아직 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우리도 그쪽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